안녕하세요. 약사의 혼잣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데 그 이유가 오늘이 드디어 실습 마지막 날, 금요일날 퇴근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오늘은 꼭 찍어야지 하면서 카메라를 이제 오늘 출근할 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사실 못 찍었었는데, 근데 오늘은 찍을 수 있지. 왜냐면은 뭐 내일 편집해도 되고 다음 주에 편집해도 되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습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3주 동안 벌써 다 까먹었기 때문에 지금 퇴근을 하는 동시에 실습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굉장히 바빴다라고 해서 그 3주 동안에 다채로운 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 환자분들에 대한 화학요법, 항암제 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거의 한 50개, 한 60개 정도 되는 레지멘들을 다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좀 개입을 했던 그 암 환자분들을 좀 나열을 하면은, 환자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암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은 식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또 뭐 있냐, 폐암 중에서도 이게 아데노인지 아니면은 스몰셀인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폐암, 그리고 담도암, 그리고 또 유방암, 그리고 암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멀티플 미엘로마,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말리그난트 림포마 같은 림프종들, 이런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각각 레지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식도암이라고 해서 에피니보라고 하는 그 레지멘이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FP에다가 니보르마브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젤록스나 케이폭스, 사실 두 개가 같은 거긴 한데, 카페스타빈이 이제 젤로다라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옥살리플라틴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거긴 하지만 젤록스, 그리고 이제 속스라고 해서 S1이라고 하는 5HU에다가 기메라실을, 오테라실을 이제 합제로 되어 있는,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알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학요법이라고 하면은 주사를 계속 맞고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속스 같은 경우에는 플로루라실을 이거를 알약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콤플라이언스가 좀 향상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테가프르는 이제 5HU고, 기메라시르는 DPD 저해를 시켜서, 그래서 5HU가 이제 분해가 안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테라시르는 그거는 OPRT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OPRT를 저해를 시켜서 5HU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억제를 시키는, 특히나 이제 소화기계 쪽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증상을, 부작용을 억제를 시켜주는 콤비네이션 약물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위암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소화기 쪽의 암에 대해서 그 포리폭스나 아니면은 포리필리 아니면은 뭐 포리필리녹스 같은 그런 이제 로이코보이린이랑 그리고 이제 5HU를 같이 투여를 하는 그런 레지멘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뭐 대부분 다 아시려나? 모르겠네. 엄마 아빠는 알고 있을지도. 그래서 이제 보통 로이코보린을 먼저 투여를 해서 그 5HU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증진을 시키는 그렇게 투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5HU를 보러스로 한 번에 다량 투여를 해서 이제 로딩을 시켜 놓고 정상 상태로 그 이후에 이제 IV 드립으로 이제 5HU를 한 번 더 그 천천히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옥살리플라틴이나 아니면은 뭐 이리노테칸 같은 애들을 투여를 하는 근데 그런 애들이 보통 소화기기 쪽 그 암에 자주 쓰이는 레지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레지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SCLC 같은 이제 그 스몰셀인 경우에는 뭐 C나 아니면은 뭐 PE 같은 애들 그 레지멘으로 쓰이거나 스몰셀이 아닌 그뭐 아데노칼시노마나 아니면 스퀘어모스셀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보통 이거는 레지멘 이름이 좀 정확히 그 저희 병원에서는 적혀져 있지 않아서 그냥 카르보플라친에다가 그 파클리텍셀 그리고 펜브로리즈마브라고 하는 그 PD-1 안티바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똑같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데 근데 이걸 뭐 약자로 따로 레지멘 이름으로 만든 게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뭐 CBDCA 플러스 뭐였냐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죠 제가? 카르보플라친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쨌든 파클리탁셀 정확히는 그 나노파티클 알부민을 결합시킨 그런 파클리탁셀인데 그래서 뭐 나피TX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러스 뭐 펜브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정확히 레지멘 이름은 없지만 뭐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리고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뭐 TC료법 같은 애들이 많이 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암으로 끝나지 않는 뭐 말리그난트 림포마 같은 경우에는 뭐 림프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보통 고전적으로 그 알초료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리툭시마브에다가 그 다음에 시클로포스파미드 그 CPA이고 그리고 H가 아도리아신이라고 해서 그 독소르비신 상품명이고 그러니까 O는 온코빈의 이제 빈크리스틴 그리고 P는 프레도니졸론 해서 스테로이드를 또 집어넣는 그게 이제 고전적으로 알초료법인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그 온코빈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그 폴라치즈마브라고 하는 그 CD79B 안티바디가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는 그 폴라알초이라고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새로웠던 그런 레지멘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쓰고 특히나 이제 림포마 안에서 그 DLBCL이라고 하는 그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라고 하는 그 특정적인 그 림프종에 굉장히 그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실습하는 동안에 거의 한 3-4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레지멘도 쓰였고 그 다음에 뭐 멀티플 리미엘로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는 그 볼테조미브라고 하는 그 프로테아좀 저해제가 있거든요. 보통 그걸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로 그 DBD라고 하는 그 다라츠무마브 플러스 볼테조미브 플러스 이제 그 덱사메타존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여를 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뭐 세컨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약간 효과가 없으면은 DLD라고 하는 그 볼테조미브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레나리도마이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살리도마이드계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투여를 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 환자분들이 의외로 저희 병원에서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환자 설명, 그 화학요법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부작용 설명을 이제 종종이 아니고 이제 그 매번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그 레지멘 그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그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볼테조미브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방약으로 아직 그 대상포진이 발증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방으로 미리 그 간시클로빌이나 아니면은 뭐 아시크로빌, 간시클로빌은 그거는 CMV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간시클로빌 말고 그 ACV나 아니면은 뭐 바라시클로빌 이런 애들을 예방약으로 투여를 한다는 그것도 또 하나 배웠던 것 같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레지멘들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게 지금은 말할 수가 있죠. 지금은 약간 기억이 나니까 그 외로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근데 분명히 한 3주, 4주 지나면은 다 까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국시 때는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으려나. 그런 화학요법에 대해서 환자별로 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계산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그 투여 스케줄이랑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글자가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읽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설명서를 저도 같이 읽으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위아래가 바뀐 한자를 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설명서를 제 쪽으로 돌려놓고 설명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설명서를 제대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말로 설명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게 그건 좀 후회가 되네. 아니 거꾸로 못 읽겠더라고요, 일본어를. 히라가나도 잘 안 읽히더라고. 이게 스인지 소인지 뭐 등등등 잘 안 보여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례 발표가 마지막 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는데, 거의 뭐 3주 동안 영상을 안 켰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증례 발표 준비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3주 동안은 보통 5시 반 정도에 실습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엔 7시 정도까지는 병원에 남아서 증례 발표를 준비를 했었다. 인데 그 보통 뭐 파워포인트도 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워포인트를 집에 가서 뭐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뭐 환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카르테 아니면은 투약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 가져갈 수가 없고, 애초에 가져갈 수가 없고, 뭐 몰래 가져가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은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일단은 저는 병원에 남아서 뭐 다른 실습생들이랑 같이 좀 오래오래 같이 이제 사이좋게 막 저녁 굶어가면서 만들었었는데 네, 그쵸. 제가 이제 선택한 증례 테마가 그 심장 사르코이도시스라고 하는 그 심장 쪽에 그라눌로마가 생기는 그 유가종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에요. 근데 이게 희귀 질병이다 보니까 거의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약제사분들이 이거 무슨 테마냐고 이제 묻는 그런 약제사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이 좀 메제라시한 그런 질병인데, 근데 어쨌든 면역계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치료로는 그 프레도니졸론 그 장기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 싶으면은 이제 세컨 라인으로 MTX랑 이제 프레도니졸론 병용하는, 그리고 그것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서드 라인으로 이제 그 인플릭시마브랑 와 속도 아슬아슬했다. 이게 60km까지인데 체크를 못했네.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었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서드라인으로 그 프레도니솔론이랑 그 다음에 인플릭시마브 까지가 그 가이드라인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제사분들도 잘 모르는 질병이다 보니까 그 간단하게 이제 사르코이도시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진단하는 기준, 플러스 뭐 약물치료요법, 서드라인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직접 그 환자분들한테 개입을 했는지, 한 5번, 6번 정도 병실에 올라가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제 평가, 뭐 SOAP로 이제 해도 되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장기적으로 복용 중인 그 환자분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뭐 영상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스테로이드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뭐 골조통증, 또 뭐 불면증, 그리고 뭐 소화기 쪽 증상 정도까지 있나? 또 있나? 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식욕이 증진하고, 뭐 문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얼굴이 조금 동그랗게 변하고 뭐 등등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또 예방약이나 아니면은 치료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심한 편이 아닌 환자분이어서 방금 전에도 그 경찰서를 지나갔는데 아슬아슬했다, 속도가.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네, 앞에 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달렸네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뭐 환자분들한테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치료 방안이 있으면은 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게 있는지 등등을 그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증례 발표할 때 그 저희 학교 교수님도 참관을 하셨어요. 좀 굉장히 좀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이 참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를 이제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담감 100배 그래서 좀 덜덜 떨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덜덜 떨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계속 이제 내뱉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먼저 가야겠다. 바로 뒤에 차도 있었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두우니까 이제 서로 잘
못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가는 게 맞았다. 그 앞차가 좀 너무 많이 삐져나온 그런 거여서. 또 기억에 남는 뭐 일들도 있긴 했었는데 좀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또 그거 얘기하기에는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뭐 계속 여태 영상 내내 한 5개, 6개 정도 되는 영상 동안에 언제나 좀 찡찡거렸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든 건 맞거든요. 힘든 건 그건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만큼 배운 것들도 많다가 이제 후기. 간단하게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다른 한가한 병원보다는 이렇게 좀 바쁜 병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한가한 병원에서 일하면은 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뭐 한 3년 동안 배운 내용보다 한 3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배운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잘못했다. 너무 많이 왔다. 네,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실습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배운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이제 다 가르쳐 주신 약제사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마지막 날에 좀 하기도 했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근데 그렇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 병원을 고를까? 이 실습처로 이 병원을 고를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다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아름다웠다. 약간 추억인가? 추억에 대해서 미화가 되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다 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드디어 끝났다. 제가 2월부터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힘들면은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또 한가해지면은 밥 뭐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그런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실습 때는 뭐 당뇨 걱정하지 않고 그냥 뭐 당이 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도너츠 먹고 뭐 그렇게 좀 막장으로 살긴 했는데, 안 그러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6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내일은
오전 9시, 뭐 오전 10시에 일어나도 되는 그런 그런 상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 지금 그 영상을 찍다가 도중에 배터리가 나가서,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서 한 3분 동안 충전을 하고 다시 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끊겨서 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주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은 뭐 영화라도 보면서 자야겠다. 영화 뭐 보지? 제가 듄 좋아하거든요. 듄 한 3번 4번 본 것 같은데, 듄 1편이나 뭐 2편 연달아서 보면서 자야겠다.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다음 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좀 천천히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실습 전반적인 후기 영상에 대해서 이제 찍을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도 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